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할 차례지?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서는 이제 지수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수투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야. 기본적으로 무한대로 진행할 때 로그 값이나 지수값 같은 게 함수 자체가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면 쭉 올라가죠.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크면 쭉 올라가긴 해. 근데 되게 느리게 올라가고 얘는 빠르게 올라가. 근데 우리가 똑같은 무한대여도 무한대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1차식보다 2차식이 속도가 빨리 올라가지. 그러니까 2차식을 따라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술집 여기 무슨 집이냐? 닭똥집? 옆집에 파는 데 있잖아. 꼼장어랑 파는 데 노다지. 노다지 술집 있지? 기억하세요? 로그, 다항함수, 지수함수. 증가속도는 노다지다. 꼭 기억하시고. 가서 술 먹지는 말아라. 속도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러면 다항식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오일러 상수를 만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 이 부분에서 요 0,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이 밑은 얼마인가 조사를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오일러 상수라고 해서 2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상수라고도 하고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는데 2.7182 어쩌고 저쩌고 나가요. 무리수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우고 난 뒤로는 다 밑이 2인 로그를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미적분에서는 주로. 그거는 좀 뒤에서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는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그거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자연 로그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행을 할 때 지수함수의 극한은 다음과 같다. a가 1보다 크면 a의 x제곱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진행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 다음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면 0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하면 무한대로 가버리죠. 0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하면 쭉 올라가고 무한대 쪽으로 하면 점점 감소해서 0에 가까워지고 뭐 그것들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자, 보기 1번하고 2번 한번 해봐봐. 자, 1번은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면 2x제곱 무한대로 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0으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 x제곱 0으로 가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x제곱은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밑이 이렇게 다를 때는 밑이 큰 놈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된다 했으니까 쓱쓱 해주면 1. 여기도 쓱쓱 해, 요거는 얘가 0으로 가버리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0에 가까이 갈 때는 뭘 해야 돼? 0에 가까이 갈 때
0에 가까이 갈 때? 이게 0? 그냥 0이지. 이제 대입하면 그 0에 가까이 갈 때 지수함수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하는 게 이제 자연 로그에서 이제 로그에서 밑이 2인 로그를 사용할 때 그때부터 그거 사용해야 밑이 0이 깜짝이야. 벌써 나오는 있네. 자, 로그 함수에서의 극한 마찬가지예요. a가 1보다 크면 쭉 올라가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한다. 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밑에 보기 3번, 4번도 낼름 한번 해봐봐. 다 했죠? 자, 1번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진행할 때는 무한대로 가고 x가 0보다 0에 가까이 갈 때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됐어요? 보기 4번은 x가 1에 가까이 가면 2죠?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x분의 9x 더하기 1이 되니까 로그 3의 9로 갑니다. 그래서 2. 얘는 1로 가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그래서 무리수 2의 정의를 책에서는 뭐 이제 먼저 한번 읽어봐 밑에 그리고 선생님이 다르게 설명을 해줄게요. 마플 해설을 먼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일러성도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 파이성은 있잖아. 그 파이 원주율이 되게 이제 수가 되게 요상망측한 게 그거를 음률로 계산을 하면 되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와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나왔지 그게 파이성. 근데 이제 파이성은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제 오일러 상수하면 오일러송이 되지 않을까? 근데 파이만큼 자주 사용하는 숫자는 아니고 파이. 이제 오일러 상수는 진짜 그 수학이나 공학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상수는 아니에요. 미적분에서 사용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외워야 되나? 뭐 여기까지는 외우기 쉬워. 8호까지는. 2.71, 82, 81, 82, 84, 85. 아니, 2.71, 82, 81, 82, 84, 9. 이렇게. 거기까지. 근데 이 대충 내용은 읽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다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그 고등학교 수학책에서 이제 오일러 상수에 대한 표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왜 이걸 만들었느냐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책은 내용을 딱 읽어봐도 그냥 저렇게 집어넣어 보니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을 x의 0에 가까이 점점 가까이 보내봤어. 그게 중요한 건 이거야. 나는 선생님 생각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왜 0에 가까이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굳이 0으로 가까이 보냈을까? 굳이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라는 식을 괜히 뜬금없이 잡아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오일러 상수를 계산한 과정만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오일러 상수가 왜 필요했냐? 그러면 지수함수가 대표적으로 y는 a의 x제곱이야.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지나지. 0,1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0,1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0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이 0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걸 땡겼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된 변화율이 1이 되는 지점에 밑이 얼마일까를 x가 0에서의 변화율이 1이 되도록 하는 밑을 고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지수를 여기가 변화율이 1이 돼버리면 그 변화율의 극한을 지수함수의 극한을 다함수로 바꿀 수 있잖아. 이 근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그러면 이게 만약에 a의 x제곱 빼기 1이 a가 만약에 2라는 값에서 변화율이 1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지점에서의 도함수 값이 얼마가 돼버리는가? 1이지. 그러면 이 a의 x제곱 빼기 1을 뭘로 바꿔서 풀 수 있어? x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초월함수야. 초월함수 자체는 우리가 함부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 값이 이상하게 정확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완전히 계속 변하죠. 변하는 값이 계속 변해요. 왜냐면 2개 도함수도 3개 도함수, 4개 도함수도 계속 변해요. 일정한 값으로 평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지수함수를 이렇게 다항함수화해서 극한으로 표현해가지고 미적분을 표현하려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다항함수화 했었을 때 뭘로 표현할까? 그냥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 그래프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y는 x라는 기울기를 정의를 해주면 x라고 바꿀 수 있는 기울기를 정의를 해주면 지수든 로그든 이것들을 다 하나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x가 돼도 x가 0에 가까이 갈 때 ax제곱 빼기 1이 x하고 같아지도록 0에 가까이 갈 때 같아지도록 하는 이 밑이 얼만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오일러가 만든 게 이 자연상수예요. 그래서 만든 게. 그래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a의 x제곱 빼기 1이 x가 같아지도록 x가 0에서 이거 필요한 거잖아. 그럼 a의 x제곱이 1 플러스 x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a가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이놈을 0에 가까이 보내면 그게 a 값이 되도록 하는 값이 필요했던 거야. 이걸 정의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에서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밑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계산해야 될까?
AX제곱 빼기 1이 X하고 같아지게 되는 그 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X가 0에서. 그러니까 이걸 넘겨서 X분의 1제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X가 0에 가까이 가면 밑은 1로 가요. 지수는 무한대로 가요. 근데 우리가 숫자에서 밑이 1에 가까이 가면 밑이 1에 가까이 가면 지수와 상관없이 다 1이지. 근데 지수가 무한대로 가면 값이 계속 커져버리죠. 하나는 1에 가까이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까이 가. 그래서 계산을 계속 이제 공학적 도구 이용해가지고 1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1로도 가지도 않고 왜 무한대로 가서도 안 되지?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1이 돼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느 대충 로그 3 해봤더니 이 지점에서 1보다 커. 로그 2, 밑이 2인 로그 3이래. A가 3일 때 3의 X제곱을 해봤더니 이 점에서 변화율이 1보다 큰 거야. 2의 X제곱을 변화율 계산해봤더니 1보다 작아. 그래서 2분의 5의 X제곱을 해봤더니 또 1보다 작아. 그래서 2분의 그 다음에 4분의 7 해봤더니 1보다 작아. 4분의 7 하면 1보다 크겠구나. 4분의 7, 그 다음에 2분의 5, 4분의 7 평균 내서 또 그 사이 계속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야. 큰지 작은지 비교해서. 그래서 찾아나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값을 쭉 찾았더니 2.718이 8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는 값으로 했고, 그게 딱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딱 떨어지면 지수함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애초에 다함수로 다 표현을 해버렸겠지. 이게 무리수더라는 거야. 찾아보니까 끝이 안 나. 그래서 새로운 무리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매번 문제를 쓸 때마다 그래서 그집 밑이 2.7을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파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파이라는 기호로 썼듯이. 그래서 이렇게 2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저거를 자연상수 또는 오일러 상수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이 무리수다라는 걸 오일러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일러 상수라고도 하고, 우리가 자연상수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연상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저 숫자는 뭐야? 얘가 근사해지도록 하는 식이겠지. 어디서? x가 0에서. 지수함수니까 0이 아닌 값에서는 당연히 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0 근방에서 2의 x제곱 빼기 1이 x에 근사해진다. 그러면 극한 계산할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의 리미트 취한 값은 x가 0으로 가는 값은 뭘로 바꾸면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로 바꿔서 풀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들은 이제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걸 외우라고 할 거야.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생님만의 방법이에요. 선생님만의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표현하는 게 근사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무리식에서도 표현했죠. 루트 2차가 1차에 가까워진다고. 그지?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는 2의 x제곱 빼기 1이 x에 근사해진다. 그러면 2의 x제곱 대신에 뭘로 바꿔서 풀면 돼? 2의 x제곱 보이면 1 플러스 x로 바꿔서 풀면 돼. x가 0에서는. 왜냐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이 가니까. 어차피 계산한 것들이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극한값 계산한다고 할 거 아니야. 0분의 0꼴이 아니면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그게 니네들이 극한을 푸는 이유는 뭐야?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푸는 거야.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0분의 0꼴이지. 안 되는 건 이거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결국 0분의 0꼴로 바꿔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야? 무한대로 진행해버리면 애초에 발사이니까 극한값 계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을 계산하는 상황이면 결국 x가 0에 가까이 갈 때 0분의 0꼴이면 2의 x제곱이 나타내는 0의 근처에서 나타나는 식은 1 플러스 x라는 식하고 거의 똑같아지기 때문에 1 플러스 x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그게 선생님이 말하는 근사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배우는 과정하고 좀 여러분들 엉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편하니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 삼각함수 극한 활용 또 도형 나오면 식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는 게 근사식으로 그럼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야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나중에 미분 배우면 또 한 번 설명해 줄 텐데 맥클로린하고 테일러라는 수학자가 그래서 이제 초월함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야. 차수가 유한인 다항식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월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급수로 표현이 가요. 다항식의 급수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모든 식들의 표현이 가능해요. 맥클로린이라는 수학자가 2의 x제곱 이런 것들,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거를 다 다항식의 급수로 다 표현을 한 거야. 증명을 한 거야. 이거는 뭐 증명하는 거는 미분 공식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거야. 다시 근사식을 왜 배우는지.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표현하는데, 그럼 테일러라는 수학자가 뭔 짓을 했냐면 미치 2인 로그 ln으로 썼는데 요거를 하려고 요거를 로그 2의 x를 했더니 여기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안 돼. 맥클론이 이걸 증명을 못했어요. 근데 테일러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증명을 해버린 거지. 계산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한 2학기 때쯤 배울 거야. 이 부분은. 나중에 미리 좀 설명을 해줄게요. 간단하게. 아무튼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치 2라는 게 어디서 쓰려고 하는 거라고? 2의 x제곱 빼기 1이 x가 0에서 x라는 식하고 근사해진다. 이거 찾으려고. 그 미치 2다. 여기서 나타난 값이다. 라고 파생해서 출발하면, 그래서 으쌰으쌰 넘겨줬더니 2의 x제곱은 x 플러스 1. 그래서 2는 1 플러스 x에 x분의 1제곱을 x를 0으로 보낸 값이다. 이것도 다 x를 0으로 보낸 값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2의 x제곱 빼기 1은 x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미치 2인 로그를 ln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글자로. 이것도 이 ln이라는 표현이 로그 2라는 표현이야. 로그 2, 미치 2인 로그인데, 로그 2라는 표현이 우리가 읽다 보면 이거도 2고 숫자도 2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하기 어렵죠. 외국 사람은 상관없었겠죠. 근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글자를 조금이라도 줄인 거야.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꾸 줄여서 이제 나중에는 ln으로 쓰게 된 거예요. 많이 쓰다 보니까. 글씨 쓰는 것도 시간 걸린다고. 낭비를 되게 싫어해요, 수학자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더 쓰려고 하고 한 줄이라도 덜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보면 유명한 수학자면 유명한 수학자일수록 풀이는 되게 심플해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본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름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들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논문을 보면 그거 해석 못해요. 교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교수님이. 한 달을 들여다봐야지 해석할 수 있다고, 자기도. 논문은 13페이지, 그 풀이는 칠판으로, 대학교 강당은 이게 칠판 요거 한 3배 정도 사이즈 내는데, 2배, 3배 정도 사이즈 내는데, 그걸로 13번 적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자들을 1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제일 잘한다는 수학자 1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오류를 지적을 못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본 거야. 그 사람의 풀이를. 그걸 가지고 가서 4개월 좀 넘어가지고, 4개월 넘어서, 그 책에 이야기 나와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 책에. 이야기 나오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친한 그 수학자, 그 자리에 있었던 친한 수학자한테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본인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오류가 아니라, 오류가 생긴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살 기도까지 했었고. 네. 그래서 다시 재도전해. 왜냐면 20년 동안 이것만 매달리고 있었으니까. 이 증명만. 근데 이 사람은 20년이지만 그 전에 200 몇 년 동안에 평생을 계속 그렇게 연구하고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 있는 수학자, 일본에 있는 수학자, 그 미국에 있는 수학자, 사람들이 막 이제 이게 페르마의 정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전하게 자기가 다 증명한 게 아니야. 누구가 여기까지 증명했던 내용을 따가지고 누구에서 어떤 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걸음씩 다가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완성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 결국. 그게 완결을 못 진 거야, 아무도. 결국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뭐 그룹 시어럼이라고 해가지고 그룹으로 뭐 묶음이라는 군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현대대수라고 가게 되면 배우게 될 텐데 대학교 때 수학과 가면 수학과 아니어도 배울 사람은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묶음으로 막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들을 뭐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하니까 한 줄 해석하는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 나는. 선생님은 한 줄 해석하는데 누구의 무슨 정리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정리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또 찾아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그 정리를 이해하고 찾아봤더니 그 정리를 이해하려고 설명한 내용에 또 다른 정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또 찾아보고 하니까 네 줄 해석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하루. 되게 유명한 정리라고 해서 이제 그냥 나는 이제 진짜 사실 별 생각 없이 증명을 했으니까 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책으로도 나왔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 세미나를 하려고 신입생들 모으려고 세미나 하려고 그걸로 주제를 선정했다가 교수한테 욕만 잔뜩 얻은 거죠. 실제 이제 선생님이 그거 했다가 도전했다가 우리 과에서 제일 똑똑한 선생님이 이제 3학년 때 4학년 선배들 2명하고 나하고 셋이서 한번 해보자 하고 페이지 하나씩 잡고 이제 달라들기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포기했어요. 그래 결국은 이제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증명하는 거 그걸로 그냥 땡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한번 도전해봤거든.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꿈속에서 풀었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와, 나 그때 미쳐버린 줄 알았어.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막 이제 니네는 막 이제 수학 공부하는데 막 여기 문제집에 있는 것들 어떻게 문제집에 있는 거 뭐 기억해가지고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 막 좀 독특한 풀이를 막 하기로 원했거든. 새로운 걸 막 풀어보고 싶었고. 그래 자꾸 이제 뻔한 것들은 안 풀어봤었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보는 책들은 나는 거의 안 봤었어요. 일부러 막 더 윗단계 뭐 이제 고등학교 이런 거 같으면 이제 막 그 수리 논술 책이나 막 이제 본고사 책 가지고 공부했었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풀어야 재밌으니까 한 문제 해결해도 시간은 졸라 오래 걸리지만.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으로 너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 공부 잘하진 않아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공부를 잘했으면 나는 꼴등일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나는 꼴등이야. 근데 머리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 내가 아마 우리 학교에서는 머리는 수학에 대한 문제를 대한 머리는 제일 많이 썼겠죠. 골머리 터지도록 고민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수학은 다 뻔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뻔했지 문제가. 그런 거야.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도 니네는 그럴 거 아니야. 학생들이 아무도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선생님 이걸 왜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걸 접하면서 왜 이 지랄을 했지? 나는 그냥 아니 도대체 1 플러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한 말이 있죠. 1 플러스 x x분의 1 제곱 어디서 파생됐다. 이 이야기 나온 책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이야. 이거는.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왜 만들었을까 내가 고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추측이에요. 이것도. 내 나름대로의 추측은 이 변화의 이익에는 다항식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y는 x 그래프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역함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y는 x라는 식에 대해서 그게 되도록 하는 밑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 기준을 0에다가 둔 거고 나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밑이 필요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예측을 한 거야. 근데 어느 책에도 이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인데 아마 좀 그럴싸하지 않냐?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다. 내가 생각했던 해석은 그거야. 이렇기 때문에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면 이제 뭐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잖아. 나 남대로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제 이런 지수식 이런 것들을 다항식으로 바꿔서 풀 때 되게 유연하게 써먹을 수 있죠.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X로 바꾸려고 할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시각 자체를. 뭐 하면 되겠어? 요놈 똑같이 맞춰주면 되잖아. 근데 봐라.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아까 말했지 1 플러스 x를 2의 x제곱이었잖아. 그지? 2의 x제곱을 1 플러스 x로 바꿨지. 그럼 1 플러스 3x는 뭐겠어? 필요에 따라서 2의 3x제곱으로 바꿔서 풀면 되겠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요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필요에 따라서 저렇게 지수가 막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이거를 다항식을 지수식으로 바꿔버리면 계산되잖아. 2의 3x제곱에 x분의 1제곱 합니까? 2의 세제곱이지. 그지? 이렇게 굳이 갈 이유가 없죠. 요거 2의 x제곱에 x분의 3제곱 하니까 2의 세제곱. 이거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값으로 바꿔야 돼. 응? 3t분의 1인가? 얼마냐? 그렇지? 3x분의 1을 t로 놨으면 x는 3t분의 1. 2의 t제곱에 3t분의 1. 2의 3분의 1제곱. 1 플러스 2의 x제곱에 x분의 3제곱. 그래서 2의 세제곱. 여기, 아니, 1 플러스 x에 리미트 x가 0으로 보내버리면 x분의 1을 x로 고치면 3x는 x분의 3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수함수를 이렇게 바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니 우리가 자연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로 해서 lnx라고 썼다. 라고 하면 봐봐. 이 x제곱을 1 플러스 x라고 했지? 밑인 로그 취하면 어떻게 돼? 그지? 밑이 2인 로그가 ln이니까. 그러면 요거 나오면 뭘로 바꿔서 푸면 돼? x로 바꿔서 풀면 된다. 됐지? 이제 이거를 풀 때 뭐 이제 x분의 1, ln 1 플러스 x가 ln 1 플러스 x에 x분의 1제곱이 되니까 ln 2가 돼서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바꿔서 푸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ln 1 플러스 x를 x로 바꿔서 풀면 돼.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자연 로그 값은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했으니까 ln 2는 1이겠지. ln 루트 2는 2분의 1일 거고 ln 2의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1일 거고 2의 ln 3제곱은 3이겠죠. 그러니까 ln 2가 1이잖아.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7번 한번 해봐봐.
됐지? 7번? 자, 8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면 ln 1 플러스 3x는 3x겠지? 바꿔서 풀면. 그러니까 ln 1 플러스 3x는 3x야. 약분하면 3. 2의 5x제곱 빼기 1은 5x잖아. 그러니까 5. ln 1 플러스 x가 2의 x제곱이니까 약분하면 1. x. 그러니까 x. 2의 x제곱 빼기 1도 x. 약분하면 1. 이렇게. 모양을 굳이 이렇게 막 모양을 바꿔가는 게 오히려 더 까다롭고 이렇게 푸는 게 좋다. 그래서 뭐 포커스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함수 y는 lnx 그래프 위에 참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뭐 그걸 이용해서 근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푼 거고, 그럼 밑이 a면 밑이 2인 로그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6번 같은 경우는 로그 a의 1 플러스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우리가 이거를 초월식을 아까 다항식 근사식으로 바꾸려면 무조건 밑이 2가 돼야 돼. 자연로그가 돼야 돼요. 그럼 상용로그는 어떻게 하느냐? 자연로그로 다 바꿔야 돼. 뭘로 이용해서? 밑변환공식 이용해서 자연로그로 바꾸면 돼. 밑변환공식 이용해서 위아래로 찢어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놓고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 A 1 플러스 X는 이렇게 1 플러스 X가 2의 X제곱이니까 ln 1 플러스 X는 X지? XX 약분하면 ln A분의 1. 이렇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밑이 A면 이제 지수함수에서는 ln A가 붙고 로그 함수에서는 ln A분의 1이 붙고 계산할 때 바꿔야 되니까 그럼 로그 A 저렇게 써버리는 게 이게 더 낫겠다. ln A분의 이렇게 이거 X. 응? 뭐야? 아닌데? 로그 A의 1 플러스 X가 ln 참 이상하더라.
이게 어떻게 되니? 아.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냥 바꿔야 되나? AX제곱? 이게 문제네. 로그 A에 1 플러스 X가 ln A분의 이렇게 바뀐 거고 XLN A분의 1로 바뀐 거고 얘가 X ln A분의 ln X로 바뀐 거고 요거를 지수가 A인 형태로 바꾸려면 이렇게 돼버리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꼬여버리는구나 이 식이. A의 X제곱 뭘로 놔야 될까? 바꾸려면 T라고 하면 영으로 가면 1로 가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X는 로그 A의 T제곱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놓으면 바꿔야 되는데 AX제곱 빼기 1을 T라고 놓으면 그렇지. 그래서 A의 X제곱 빼기 1을 T라고 놓으면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은 로그 A의 1 플러스 T분의 T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ln A분의 T분의 T 이렇게 그래서 요게 기어 올라가 약분하고 그래서 X분의 A의 X제곱 빼기 1이 ln A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냥 요거는 패턴을 기억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자연 로그일 때 ln 1 플러스 x가 x였잖아. 그지? 밑이 a가 돼버리면 ln a분의 x가 되고 2의 x제곱 더하기 1이 x였지. a의 x제곱 더하기 1은 x ln a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9번 한번 해봐봐.
자, 그래서 전 문제 같은 로그 3의 1 플러스 2x는 2x ln 3. 이렇게. 그러니까 2x 놓고 ln 3분의 2x 이렇게 놓고 요거 약분하니까 ln 3분의 2. 5의 x제곱 빼기 1은 x ln 5 바꿔줘서 x 하면 ln 5. 3의 h제곱 빼기 1은 h ln 3. h로 나누면 ln 3.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할게요.